안녕하세요. 오빠마라 목도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천이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인천의 강남이라고 불렸던 송도 아파트, 연수구, 집값이 15주 연속 하락하고 있는 그런 추세고요. 12억 넘던 아파트들이 줄줄이 7, 8억 정도로 떨어지는가 하면 심지어 6억까지 반토막 나는 그런 상황까지 나오고 있죠. 3년 만에 정말 눈물을 뚝뚝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중요한 건 하락세가 장기화되고 있다는 얘기. 이러다 보니까 송도 매물도 급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국제도시 표방했던 송도가 항상 집값 하반기 시점에 이르게 되면 영락없는 어떤 반토막 행렬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데요. 인천의 거래량도 상당 부분 작년 2024년 7월에 비해서 12월이 훅 하고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389건으로 그치고 있고요. 연수구 역시도 이 영향을 고스란히 받고 있죠. 7월까지, 작년 7월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선방을 했는데 12월 들어서 완전히 쪼그라드는 그런 어떤 거래량 추이를 보여주고 있네요. 인천 전체적인 어떤 거래가 양상을 보더라도 송도 더샵 센트럴시티가 8억에서 6억 정도, 2억 3천 하락하고 있고요. 에코 메트로 3차 더 타워 7억에서 5억, 2억 3천 하락하고 있습니다. 남동구에 위치한 만수주공 2단지 역시도 4억에서 2억, 거의 반토막 수준이죠. 이런 식으로 거의 연수구 중심으로 한 이 아파트들이 굉장히 가격이 거의 절반에 이를 정도로 깎여 나가는 그런 어떤 모습도 보이고요. 급락 추세를 상당 부분 많이 반영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런 어떤 분위기 고스란히 작년 12월까지 인천 주택 가격이 마이너스 0.27%로 확대되고 있다는 그런 어떤 소식이 나온 만큼 앞으로 계속해서 연속적인 하락세를 보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인천이 왜 중요하냐? 이게 경기권의 엄청난 집값 영향, 하방 압력을 고스란히 지금 서로 간에 쌍방향으로 주고받는 그런 어떤 입지적 위치를 가지고 있고, 동시에 인천과 경기가 이렇게 가격 면에서 굉장히 흔들리게 되면 당연히 서울 중심부까지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가뜩이나 이제 스트레스 DSR 3단계가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이 금리보다 더욱더 가산되는 금리가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만 시행이 될 것이라는 그런 어떤 사실까지 나와서 앞으로 이 2025년도 서울, 경기, 인천 역시 대출 자체가 어느 정도 시중은행에서 대출 빗장을 풀어놓는다 해도 여의치 않는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본 유입이 그만큼 안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가치 자체가 더욱더 이 자본의 밑불을 좀 떼워줘야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 아예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이 역력하니까 도저히 집값이 오를 수 있는 상황 연출이 되지 않는 건 당연하고요. 스트레스 DSR 3단계가 무서운 게 지금 예시적으로 본다면 현재 대출금리가 4%인데 1단계에서 2%, 2단계에서 2.5%, 3단계에서 3%,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어떤 이 금리 추이가 상당히 정말 이름 그대로 스트레스 받게 하는 그런 어떤 금리 추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마음 놓고 온 세상 모든 자금을 땡길 만한 어떤 금리 추이가 안 된다는 얘기. 실질적으로 2단계에서 0.75% 금리를 적용을 했었는데 1.5% 이상 이제 금리를 적용하게 되면 그만큼 서울, 경기, 인천 아파트, 수도권 아파트들의 어떤 이 대출 상황이 좋지 않게 전개가 되기 때문에 굉장한 어떤 이 가격 추이에 있어서 하방 압력은 당연하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어제 트럼프가 마가 스톰을 일으킬 정도로 엄청난 이제 태풍의 진원지에서 태풍의 눈으로서 전 세계의 어떤 이 경제 이 임팩트를 확실하게 줄 것 같은데요. 특히 한국 부동산은 고스란히 노출이 돼 있습니다. 지금 경제 펀더멘탈 안 좋죠. 그 다음에 금융시장 대변화, 환율 부분도 그렇고 금리 부분도 마찬가지고 지금 전국 불안 요소도 있어서 이게 지금 삼중고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아주 강력한 어떤 모습을 보여왔던 한국 아파트 시장 자체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어떤 궤적을 보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얘기죠. 트럼프가 취임사에서 무역과 달러, 에너지 등 5대 패권 장악을 노린다는 어떤 이 프로파간다를
이 선포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고관세를 앞세워서 미국 내 제조업 부활을 이끌게 될 거고요. 상대적으로 미국과 교역하면서 이 제조업 수출을 해왔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더 위축될 가능성도 많고, 달러 패권 도전 때는 뭐 100% 관세를 때려버리겠다. 그만큼 달러를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점점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파나마와 그린란드 항로를 확보한다고 해서 이 미국의 팍스 아메리카나, 전통적으로 이제 전방위적인 미국의 영향력이 속속들이 퍼져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역시 뭐 우리가 제일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게 환율이죠. 근데 다행인 게 트럼프 행정부 첫날부터 공격적 관세를 때릴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약간 좀 보류될 수 있다라는 보도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율이 살짝 떨어지고 있는 추세인데, 이게 중요한 게 관세를 속도 조절하겠다는 얘기지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어차피 다가오는 쓰나미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환율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는 이 부동산 시장 자체가 이걸 밀어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일단 달러 강세가 밀고 들어오면 환율이 이걸 받아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고스란히 뭐 밀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1440원 찍고 있습니다. 1월 말에서 2월까지 가면서 1,500원까지 오를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있다는 얘기죠. 일시적인 어떤 하락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워낙에 뭐 달러 강세가 전방위적으로 계속적으로 지속되었다가 살짝 내려가는 추세 보이는데, 이게 무서운 게 다시 뭔가 폭등하기 전에 어떤 폭풍 전야와 같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어떤 환율 면에서 취약한 전통적 자산 시장, 아파트 시장이 뭐 그동안 얼마나 고점까지 달려왔습니까? 집값이 정말 비정상이다라고 평가를 할 만큼 상당히 기존 어떤 가치 평가보다 더 높은 지점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게 한꺼번에 미끄럼틀 타고 내려올 가능성이 더욱더 많은 리스크를 떠안고 있다는 얘기죠. 심지어 지금 미국 국채까지도 지금 굉장한 어떤 이 반등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번 주에는 뭐 취임식과 발맞춰서 이 관세, 이 공격적인 어떤 폭격에 가까운 이 오펜스한 공격적인 어떤 모습이 살짝 보류가 되는 거 아닌가라는 어떤 전망이 흘러나오면서 살짝 내려앉고 있는데, 이것도 뭐 어느 순간에 뭐 그렇게 달아오를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어떤 국채 부분의 어떤 불안정성 때문에 환율이 도저히 뭐 안정적 궤적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다는 얘기죠. 코스피 시장 뭐 오늘도 2511선을 찍고 있는데, 가장 특징적인 뭐 외국인이 벌써 1,000억 이상을 빼고 있습니다. 야, 1월도 역시 해외 자본 랠리, 그것도 유출 랠리가 어마무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기관 역시도 뭐 100억 이상 빼고 있는데, 이 정도로 자본이 계속적으로 금융시장에서 빠져나간다는 건 당연히 자산시장의 아파트 시장 역시도 자본 유출이 고스란히 그 영향을 지대하게 끼칠 수밖에 없다는 얘기. 기본적으로 돈이 돌지 않는 시장은 가치 경쟁력 면에서 뭐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스스로 붕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런 어떤 모습을 고스란히 지금 뭐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 금액 점점 이 가치 면에서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프만 딱 보더라도 11월 달은 12억, 12월은 11억, 그리고 1월은 10억 선상, 9억까지 떨어졌었는데 조금 올라왔어요. 그리고 거래량 역시도 뭐 훅 떨어지고 있고요. 지금 1월 거래량이 699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정도 거래 가지고는 여기 3,000건 갈 수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어떤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요. 서울 역시 뭐 전체 이 거래량을 보더라도 12월까지 얼마나 거래가 많이 빠져 있는가를 볼 수가 있죠. 뭐 3,000건도 안 되는 그런 어떤 수순으로 지금 딱 찍혀 있는데, 그만큼 지금 전통적인 아파트 시장 굉장한 어떤 이 태풍 전야와 같은 그런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은행이 뭐 벌써부터 암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기존 한은의 올 이 경제 성장률을 1.9% 정도 봤었는데 이제 1.6%로 점점 계속해서 하향 조정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한국 경제 이 기초 체력이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그동안 쌓아왔던 이 가치 체계가 공고한 이 한국 아파트 시장이 뭔가 좀 반등의 어떤 이 분수령을 만들려 해도 기본적으로 이 경제가 받쳐주지 않으면 완전히 그냥 뭐
상대적으로 가치가 더욱더 뚝뚝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렇게 1.9에서 1.6, 1.7로 하향 조정이 된다는 이 공식적인 지표가 이 정도로 하향 조정이 되는데 실질적인 지표는 어떻겠습니까? 거의 뭐 0.9%까지 경제 성장률이 훅 떨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확실히 대한민국은 지금 불확실성이라는 가장 큰 이 불안적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뭐 다분히 경제 심리 위축의 영향으로 인해서 올해 성장률은 내수가 지금 엉망이지 않습니까? 내수 경기가 지금 굉장히 깔아앉고 있기 때문에 수출 부분에서 뭔가 선방을 한다 해도 이게 상쇄가 되기 때문에 계속적인 어떤 경제 성장률의 하락 요인이 더 커져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아파트 매수 심리, 실거래가 지수 모두 다 하락 지표를 보이고 있고요. 당분간 뭐 박스권이라고 하지만 이 박스권도 굉장히 선방한다는 의미에서의 차원에서의 말이지 이 박스가 완전히 깨져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미국이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뭐 공격적 대대적인 어떤 공세를 취하기보다는 조금씩 과감하게 그날 정해진 어떤 정책 방향에 따라서 옛날은 뭐 5m 갔다면 지금 한 100m까지 이를 정도로 하루하루 다르게 이 변화의 어떤 보폭을 늘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이 대변화의 이 기조에 맞서서 지금 뭐 아파트 자산 시장 자체의 어떤 셀프 경쟁력 자체가 지금 무너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7개월 만에 계속적으로 하락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라는 뭐 기사도 나오고 있고요. 매매 수급 지수 역시도 13주 연속으로 하락 장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의미 있는 지표가 오늘 나왔죠. 한국은행에서 생산자 물가지수. 이렇게 환율 부분에서 금융시장에서의 어떤 안정세를 누리지 못하니까 당연히 수입을 해가지고 가공해서 수출해야 하는 우리로서는 원가 부분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생산자 물가지수 1.7% 상승했고 식료품 및 에너지 지수의 지수는 전월 0.2%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 농림수산품, 공산품, 전력, 서비스 모두 다 올랐어요. 이게 문제죠. 어느 한 부분이 오르면 어느 한 부분이 내려서 좀 상쇄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all around 완전히 뭐 사방이 그냥 상승 이 지표로 다 깔려 있으니까 이게 큰 문제라는 얘기예요. 이게 생산자 물가지수가 이런 식으로 전방위적으로 오르게 되면 소비자 물가지수 역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식료품 2.6%, 에너지 0.4%, 식료품 및 에너지 이외의 그런 어떤 물가도 좀 상승하고 있다는 사실이고 국내 공급 물가지수 역시도 원재료, 중간재, 최종재 다 상승 추이입니다. 이만큼 지금 물가 자체가 물가 추이가 불안하다는 얘기예요. 이 불안 요소의 그 기저에는 바로 환율 불안 요소도 끼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한국은행이 3% 기준금리 동결을 한 거죠. 이거 오히려 인상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물가 추이라면 물가 자체가 잡히지 않는다면 한국은행이 뭐 어떻게 해서든 기준금리 좀 뭐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기준금리를 내려야 할 입장에도 오히려 올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그널을 보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총산물 물가지수 역시도 뭐 전반적으로 다 상승 추이를 보이고 있는 걸 우리가 지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생산자 물가 등락률 추이를 봐도 뭐 지난 2024년 1월 정점을 찍었는데 이게 지난 8, 9월에 쑥 내려왔다가 다시 야금야금 올라가다가 12월에 0.3% 찍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마 이 고점을 밟고 더 올라갈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무역 환경의 대변화가 변수로서 엄청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게 전월 대비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는 거. 그리고 상승 전환이라는 얘기. 결국 연쇄적인 어떤 상승폭이 감소폭으로 줄어들지 않고 계속적으로 밟고 올라가는 계단식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게 된다면 결국 생산자 물가 지수는 고스란히 뭐 소비자 물가 지수를 직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매력 감소. 일단 물가가 체감적으로 오른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지갑을 닫을 수밖에 없죠. 뭐 가뜩이나 실질 소득 자체가 가처분 소득 자체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물가까지 더 올라가 보세요. 지금 내수 경기가 거의 뭐 엉망진창이 될 가능성도 상당 부분 많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런 분위기와 아랑곳 없이 뭐 서울 아파트 분양가 평당 뭐 4,400만 원까지 간다고 하는데 야, 이것도 굉장히 비싼 가격 아닙니까? 전월 대비 근데 6.6% 내렸대. 내린 가격이 평당 4,400만 원. 그만큼 지금 물가지수 대비 이 주택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걸 반증을 하고 있죠. 비정상입니다. 정상적인 어떤 가격까지 내려오기는 아무리 뭐 6%, 10% 내려도 이게 손에 잡히지 않는 가격이라서
앞으로 신축 분양가는 계속적인 어떤 원가 상승세로 인해서 분양가 올리겠지만 이게 구축에서는 상당 부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상쇄될 수 있는 가격에 뭐 컨센서스, 합의점이 좀 나와야 되는데 이것도 서로 완전히 엇갈리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신축 부분은 지금 뭐 아무리 분양을 서울에서 해도 무순위로 계속 쏟아져 나옵니다. 심지어 서울에서까지 뭐 등촌역 힐스테이트 역시, 그 다음에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 역시, 에비뉴 청계 역시 다 무순위로 이 미분양이 이제 본격적으로 쌓이게 된다면 이 메인 건설사들도 현금이 기본적으로 돌지 않기 때문에 상당 부분 뭐 건설업 업황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이미 지금 1월 달에만 2개 건설사가 지금 무너졌어요. 대저건설, 경남에서 2위 정도 하는 그런 그룹이고요. 신동아건설도 법정관리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지금 건설사들도 이렇게 뭔가 이 가격의 어떤 밸런스가 잘 맞지 않기 때문에 뭐 신축은 계속해서 원가 때문에 올려야 된다 하지만 구축 가치는 떨어지고 사람들이 뭐 주변 가치 대비 분양가가 너무 높아버리면 손 놓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해법이 없는 치킨 게임 같은 어떤 가격 양상 궤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한 어떤 어려운 상태고, 지금 건설사에 대해서 돈을 댄 뭐 이금융권, 뭐 신뢰 회복 숙제라고 하지만 여전히 이 PF 문제가 굉장한 어떤 2025년에 위기로 다가올 수 있을 가능성 높죠.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게 한 방에 뭔가 빵 하고 터지게 되면 PF 문제는 그동안 잘 관리를 해온 것 같아 보여도 이후에 완전히 이 한 방 때문에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어떤 위기감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금융권,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신협 같은 이런 어떤 이 건전성 관리 부분도 지금 뭐 CEO를 교체할 정도로 상당 부분 뭐 자체적인 어떤 이 개선 작업을 해 나가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전체적인 어떤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셀프 개선 작업이 얼마나 효율성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으로 보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뭐 서울 아파트 이제 일주일 거래인데 거의 4억에 가까이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3억을 이제 밟고 올라서고 있죠. 노원구, 서대문구, 성동구, 송파구, 마포구, 도봉구 전방위적으로 하향 추세인데, 지난주만 해도 뭐 3억 1천만 원 정도, 3억 초반이었는데 3억 8천 정도, 3억 후반으로 지금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월 부동산 시장은 더욱 하방 압력을 가질 것인가? 당연하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외 변수가 너무나 강력하게 밀고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기본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지금 돈이 돌지 않는다. 돈이 돌지 않는 시장은 결국 가치 하락이라는 엄청난 리스크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어느 수준까지 그럼 떨어질 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하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이제 한국 부동산 시장은 그동안 쌓아왔던 부동산 공화국이라는 아성이 한 방에 다 무너질 수 있는 굉장한 대변화의 시대에 와 있다는 얘기고요. 가격 적정선의 하락 지점은 어디일까? 아마 2015년 정도 이전에 그 가격대로 아파트 가격이 어느 정도 내려와 준다면 그동안 관망하고 있던 매수세들이 정말 접근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이 열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그동안 너무나 많은 대출을 땡겼던 집주인들이 과연 이 호가세를 확실하게 열고 빠져나가라는 그런 어떤 시도를 할 것인가? 이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동안 내가 빌려온 돈, 원금 이자 갚으면서 버틴 세월이 얼만데 라는 어떤 그 악다구니의 어떤 이 방어력이 결국은 주변의 변화와 스스로 무너지는 가치의 변화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될 때 뭐 탈출하는 탈출장 역시도 재현이 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캘커쇼 1월 부동산 시장 더욱더 하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뭐 어느 정도 속도 조절은 하겠지만 기존에 하겠다라는 이 목표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달마다 뭔가 이 보폭이 더욱더 넓어지는 어떤 변화의 기조를 보일 것이기 때문에 한국 경제나 그리고 한국 경제 그 저변에 있는 금융시장 그리고 자산시장, 아파트 시장까지는 정말로 많은 변화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정말 아파트 가치가 가격 적정선, 2015년 이전의 그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정상적인 어떤 집값의 그 가치로 돌아간다면 매수세는 그 빗장을 풀어놓고 좀 더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용이한 지점까지 이룰 수 있는 그런 대변화도 올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아파트 가치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변동이 돼버리면 전체 경제가 워낙에 뭐 한국이 이 부동산 시장에 목매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경제적인 어떤 대변화, 뭐 어떤 충격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도 높은 그런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게 바랍니다. 사랑하고 뻔뻔한 복독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